지역의 생생한 현장을 전달합니다. 리포터 취재 현장. 최유린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순천시가 어제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올해 공모사업 설명회를 열었다고요? 네, 마을 공동체는 많이 들어보셨죠? 마을 교육 공동체는 학교와 마을이 지역 아이들을 함께 키우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학교와 마을, 또 교육청과 지자체, 그리고 학부모와 사회단체가 협력하고 연대하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문장으로 마을 교육 공동체 정신을 빗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순천시와 순천교육지원청은 마을교육 공동체 공모사업 계획을 내놓고 신청에 관심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어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순천교육지원청 현장 소리부터 들어보시죠. 그러면 중심마을학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심마을학교는 한 군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순천교육청에서 한 개의 중심마을학교를 정해서 그 중심마을학교는 시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할 거예요. 근데 중심마을학교는 마을학교들의 네트워크 역할을 하실 거예요. 또 마을학교 간에 그런 소통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전년도에 마을학교를 하셨던 분들이나 이렇게 마을학교 관계자분들께서 조금 협의를 하셔서 공모를 해주시면 저희가 중심마을학교는 따로 선정을 해서 도교육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중심마을학교라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이외에도 다른 사업들이 더 있습니까? 네, 중심마을학교와 학교 마을 연계 공동체 프로젝트, 또 교육지원청 지정 마을학교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고요. 모두 마을 교육 공동체에 포함이 되지만 공모 대상에 따라서 성격이 조금씩 다르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교직원과 학부모, 또 마을 활동가 등 마을 교육 공동체에 관심 있는 시민들은 오는 22일까지 서류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서 이제 순천시와 교육지원청은 올해 활동할 단체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예, 다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마을 교육 공동체가 지역 학교를 살리고 학생들의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한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학교와 마을이 연계해서 지역의 역사와 자연환경, 또 주민 등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서 교육활동을 벌이는 건데요. 이 사업은 공교육 혁신, 또 지역 교육력 회복 차원에서 뜨거운 관심 분야로 계속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2, 3년 전부터 마을교육 공동체를 시범적으로 운영해서 현재 우리 지역에도 자리를 잡은 곳들이 몇 개 있습니다. 2, 3년 전부터? 네. 어딘가요? 좀 궁금한데요. 이제 순천시 별량면 송산초등학교는요. 지난 2018년에 주민들이 지역 안에서 가능한 농촌 관련 교육 자원을 총동원해서 학생과 학부모, 그러니까 학생들의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 경우가 이 지역에는 많잖아요.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교육 활동을 해서 돌보고 교육을 동시에 같이 했다라는 점에서 이제 주목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인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9년 전에는 학생 수가 30명 정도여서 폐교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마을교육 공동체로 학생 수가 늘어서 학교 운영에 탄력을 받았는데요. 자세한 얘기는 순천 풀뿌리 교육자치협력센터 김현주 사무국장에게 들어보시죠. 순천만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인안초만의 특색교육 과정을 짠 거죠. 그게 이제 흙두루미 농가꾸기 활동이라고 1년 내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을의 영농단에서 논을 무료로 빌려주고, 그리고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거지까지 농사 짓는 것을 농부와 교사와 아이들이 같이 한 거죠. 그다음에 순천만 습지 생태환경 해설사와 함께 순천만 습지에 관련해가지고 생태환경에 관련해서 수업하는, 이게 이제 그 인안초의 특색 교육 과정이 됐고, 이 과정이 알려지게 되면서 인안초에 보내는 학부모들이 많아지게 되고, 지금은 100명 이상의 그런 본교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현재 교육 과정으로만 접근했다면 이렇게 특색 있는 교육이 만들어지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마을
교육 공동체가 내실 있게 잘 운영되려면 어떤 점이 필요할까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적절한 방향성을 가지고 운영 계획을 처음에 수립을 했는지, 또 사업 운영 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추진 경험이 있는지, 또 향후에 학교 교육 과정에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 마을 교육 공동체를 이끌어갈 마을 주민의 역량 강화, 역량입니다. 지역 아이들과 교류하는 이른바 마을 강사의 역량인데요. 순천시 평생교육과 신원석 주무관의 말 들어보시죠. 대부분 접근을 사실 프로그램 컨텐츠로 접근을 하기가 쉬워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 그리고 학생들한테 어떤 강좌들을 개설해가지고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걸로 사실 주민 모임이 시작이 되면 결국에는 1년 공모 사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소비성으로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지속 가능성이 되려고 하면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끌고 나갈 지역 주민의 역량과 또 그런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활성화돼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 모일 수 있게 그런 가치들을 재생산해내고 누군가한테 또 이런 가치들을 알려줄 수 있는 주민들의 역량을 길러내는 거, 그게 좀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순천시는 지난해 씨앗 동아리 20여 군데 운영을 지원했어요. 씨앗 동아리란 마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전에 활동하는 소규모 단위 동아리인데요. 이 마을교육 공동체에 대한 내용과 앞으로 활동 계획을 논의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을 강사의 역량이 중요하고 또 이분들끼리 모여서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다는 건 분명한데 이 마을 주민들의 힘만으로 교육 공동체를 형성하고 또 운영해 나가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천시가 마을학교 지원센터를 지난 2018년 하반기에 신설을 했어요. 그가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건데 이곳에서는 전담 조직이 구축돼 있고 인력이 배치돼서 교육 콘텐츠를 발굴하는 등 이 마을학교 형성에 필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간 조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순천 풀뿌리교육자치협력센터 김현주 사무국장의 얘기입니다. 학교 교사들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살고 있는 곳, 아이들의 부모님이 있는 그 마을의 역사, 환경, 생태와 같이 배우는 것이 공교육이 지향하는 바이기도 하고 미래교육이 지향하는 바이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지역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면 우리 지역에서 순천 되게 아름답잖아요.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을교육 공동체는 민관, 학이 같이 고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속 가능한 마을의 미래를 고민하는 과정에서도 실은 지역의 미래랑도 이 교육 문제가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고민하면 지자체도 같이 청년들이 정주하는 순천, 청년이 살기 좋은 순천 이런 걸로 이어져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네, 마을교육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 특성에 맞춘 콘텐츠를 개발해서 학생들의 참여를 이끌어야 할 텐데요. 잘 자리 잡기 위해서는 주민과 교육지원청 그리고 학교의 협업이 잘 이루어지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유린 리포터였습니다.